형사소송법 9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당사자 동의와 증거 능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면요. 첫 번째 증거 동의의 의의를 보시고요. 성질,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대상, 시기와 방식, 동의의 의제, 효과, 철회 취소 순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거 동의의 의의를 보시면요.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당사자의 소송 행위를 증거 동의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를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한 때에는 증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증인신문을 회피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과 소송 경제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증거 동의는 입증 절차에 있어 당사자주의의 이념을 구현한 당사자 처분권주의적 요소가 강한 소송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의 타협에 의한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고 하여 바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진정하다고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 동의를 인정하는 취지는 증거 동의가 있으면 원진술자를 공판기일의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신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재판의 신속과 소송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증거 동의의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동의의 성질과 관련하여 처분건설과 반대신문권 포기설의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대신문권 포기설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반대신문권 포기설은 동의가 실질적으로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로서 이에 의하면 반대신문권과 관계없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의의 주체를 보시면요. 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으로서 증거를 신청한 측의 상대방이 되겠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채택한 증거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변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에게는 포괄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변호인도 동의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합니다. 변호인의 동의권은 종속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의 묵시의 동의 또는 취인을 요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한 경우 동의의 효력이 없으며 변호인의 동의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거나 취소한 때에는 동의한 것과 같은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의의 상대방은 동의가 반대신문권의 포기를 의미하고 증거 능력 없는 증거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중요한 소송행위로서 동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법원에 대해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대해서 하지 않고 반대 당사자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 동의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동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의 하나며 증거 능력이 이미 있는 증거의 경우에는 증거로 삼을 수 있으므로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의성 없는 자백이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 동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서류는 동의의 대상으로서 형사소송법에서 서류 또는 물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류 외에 전문 증거가 되는 진술도 동의의 대상에 포함되느냐가 문제될 수 있으나 동의가 반대 신문권의 포기를 의미하므로 서류 이외에 전문 증거가 되는 진술도 동의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서류에 관해서는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 신문 조서뿐만 아니라 진술 조서는 물론 조서나 서류의 사본과 사진, 대화 내용이 녹음된 보이스펜도 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증거 동의와 관련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는데 여기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과 관련된 혐의를 모두 자백했습니다. 특히 국정 개입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JTBC가 최초에 보도해드렸던 태블릿 PC에서 나온 문건을 포함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다 인정을 했습니다. 취재기자와 의미를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정 전 비서관이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서에 대해서 증거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최순실 씨 측은 이 태블릿 PC 문서를 문제 삼아 왔습니다. 자기 뭐 태블릿 PC를 뭡니까 저 단추 만들 줄 안다고까지 얘기하고 더 이상 이런 주장을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일단은 내일도 최 씨의 재판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 재판에서 태블릿 PC와 그 안에 저장된 문건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펼지 일단 관심이 좀 모입니다. 예. 그렇지만 원래부터 태블릿 PC에 들어있던 문건들은 정 전 비서관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입증을 위한 것이다라고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정 전 비서관이 증거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입수 경위나 그 내용에 문제가 없다 이런 게 그런데 동의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최 씨가 앞으로도 계속 태블릿 PC 안에 있는 문건을 다투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앞서 정 전 비서관의 차기환 변호사, 이 중간에 저 법률 대리인으로 들어온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이 차기환 변호사가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신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 얘기 없다가 차 변호사가 갑자기 이게 교체돼서 들어오면서 문제를 다 삼기 시작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오늘 또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오늘 재판엔 차기한 변호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예. 그러면서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오늘 재판에서는 감정 신청 자체를 유지할지 아니면 철회할지에 대해서는 다음 재판 기일까지 결정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블릿 PC에 대한 감정 신청을 네, 철회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뭐 결정을 보류한 상태긴 하지만 이미 증거 동의를 하면서 태블릿 PC에 저장된 문서들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조계에서는 감정 신청을 유지하는 게 별 의미가 없고 아무래도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저희는 최순실 씨가 이 태블릿 PC를 사용했다는 검찰의 포렌식 조사 결과 이것도 다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이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했죠. 네, 검찰이 이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표적인 게 위치 분석입니다. 우선 태블릿 PC가 2012년에 독일과 제주도 그리고 2013년에 다시 독일에서 위치가 이제 기록이 돼 있는데요. 예. 이게 2012년과 13년에 최 씨의 동선하고도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와 위도, 경도까지가 일치를 하고 있고 또 해외에 나가면 받는 외교 당국이나 통신사의 문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좀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건 뭐 저희들이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도 극히 일부에서는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이 청와대 문건을 주고받는데 사용한 공용 메일이 있죠. 네. 예.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부분이긴 한데요. 예.
그 저희가 걸그룹 이름이나 아니면 설국열차 이런 정체를 알 수 없는 제목으로 위장한 공용 메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메일엔 또 안춘정이라는 이제 안봉근, 이춘상, 정호성 전 비서관의 이름을 표시한 부분도 발견이 됐는데요. 예, 이 공용 메일 계정이 JTBC가 이제 보도해드렸던 태블릿 PC에서 이제 접속한 기록이 확인이 됐고요. 예, 또 검찰이 태블릿 PC에서 나온 최 씨의 이른바 셀카 사진도 그 해당 기기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사실 오늘 재판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특검이 확보한 두 번째 태블릿 PC, 즉 장시호 씨가 건넨 태블릿 PC. 이것도 오늘 그 정호성 전 비서관의 증거 동의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최 씨가 그동안의 태블릿 PC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또 태블릿 PC를 거의 사용할 줄 모른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특검이 두 번째 태블릿 PC를 입수한 직후에 이 태블릿 PC는 최 씨의 것이 맞고 이제 문제가 없다 입수 경우에 이런 걸 밝히기도 했고요. 예, 또 무엇보다 조카인 장시호 씨가 직접 두 번째 태블릿 PC를 제출을 하면서 이것이 이모 최 씨의 태블릿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최 씨 측에서도 좀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자, 또 다른 문제는 저희가 참 이걸 매번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음모론, 그러니까 뭐 조작설 뭐 등등 이런 주장들이 친박 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 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저희가 뭐 조금 전에 음모론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지만 사실 조작설 자체가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그동안 뭐 어떤 근거가 있거나 타당한 주장이 아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재판에서 이렇게 나와서도 또 근거 없이 뭐 재판에서도 조작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예, 그렇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정호성 전 비서관이 이제 인정을 한 것도 어찌 보면 처음부터 당연한 결과였는데 예, 최소한 재판에서 이런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음모론이 좀 더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고 설 곳이 더 적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준 기자였습니다. 네, 증거동의와 관련한 영상 자료를 보셨습니다. 동의의 시기를 보시면요. 원칙적으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전에 하여야 합니다. 공판기 외에 공판기 준비 절차에서 증거동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증거조사가 후에 동의가 있는 때에도 하자가 치유되어 증거 능력이 소급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에 사후 동의는 변론 종결 시까지 가능하다고 해야 합니다. 동의의 방식은 동의는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절차로서 단순히 이의 없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인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동의는 각 증거에 대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포괄적 동의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입니다.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서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 피고인 대신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를 제외하고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간이공판 절차에 결정이 있는 사건의 증거에 관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의 이의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전문 증거에 대해 증거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약식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이외 불출정하여 피고인의 출정 없이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증거 동의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증거 동의의 효과를 보시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311조 내지 316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전문 증거도 법원이 진정성을 인정한 때에 한해
증거 능력이 부여됩니다. 진정성이라 함은 증거 동의의 대상인 전문 증거의 신용성을 의심하게 하는 유형적 상황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진정성의 여부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면 반대 신문권이 상실되며 동의의 본질이 반대 신문권의 포기에 있으므로 동의한 당사자가 원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진정성의 조사를 위해 원 진술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도 동의한 당사자는 반대 신문을 할 수 없습니다. 증거동의는 절차 형성행위로서 절차의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지 않는 한 철회가 허용됩니다. 절차의 확실성과 소송 경제를 위해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다스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증거를 동의함에 착오, 강박이 있었다는 이유로 증거 동의를 취소할 수 있는가와 관련하여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에 비추어 착오나 강박의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동의한 경우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음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당사자 동의와 증거 능력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9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